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의 위탁 운영이 불어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그동안 잘못 운영된 사례를 공개했고 이런 경우가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마의자에 끼어 중태에 빠졌던 2살배기 아이가 오늘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조가 늦어졌고 아이를 안마의자에서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119의 지시가 화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시가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CJB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직접 조사단을 파견해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찰반은 지난 24일과 25일 충주시청에서 상수도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 721억 원이 투입되는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포함해 향응과 접대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월 정수장 사업은 지난 6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이어서 다음 달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구체적인 감찰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주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가서 다른 것도 조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또 뭐 더 큰 거 같으면 경찰에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단월 정수장 입찰의 즈음에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그동안 산남동과 성화동 일대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의 위탁 운영을 불허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가 두꺼비 친구들의 잘못된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계속 운영을 맡겨도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규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은 지난 2009년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맹꽁이 생태공원과 산남 생태공원을 청주시로부터 차례로 수탁받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의회에 항의 서한까지 전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생태공원의 마을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여기가 굉장한 사례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런 건데 청주시만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는 생태공원의 잘못된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위탁 계획에 없는 기간제 직원을 공고 없이 채용해 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했고 1년 예산 2억 7천만 원 가운데 인건비로 1억 8천만 원을 지출한 데 비해 생태공원 관리 비용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농업인은 최근 5년간 생태공원 예산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사례 100여 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들을 다 건건히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친구들은 이에 대해 모든 예산은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면 될 뿐 이를 빌미로 운영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그제 저녁 안마의자에 끼어 중태에 빠졌던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구조가 늦어지면서 아이를 안마의자에서 빼지 말라는 119의 지시만 믿고 기다린 것이 화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살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저녁 6시 46분. 하지만 아이가 병원에 도착한 건 40분 가까이 지난 7시 2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근데 아기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면 말만 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신고 당시 가장 가까운 119 구급대원들은 이미 출동을 나갔고 3km 떨어진 또 다른 안전센터 역시 모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10분이 넘어서야 소방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시각은 이보다도 5분이 더 걸렸습니다. 일장도 출동이 됐고 부문도 출동이 됐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출동이 거기에서 같이 좀 거리가 멀어도 40동에서 같이요. 결국 병원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겁니다. 맥박을 회복하기까지 했던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구조가 늦어진 탓에 아이를 안마의자에서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119의 지시가 화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안마의자에 껴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기를 일단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119였어요.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과 안마의자의 작동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경제의 보루로, 근대화 시기엔 지역경제의 기틀을 닦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 미래 100년 1등 경제 충북의 선봉장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1919년 일본 상인 조직에 대항해 발족한 청주 상무연구회를 뿌리로 하는 청주 상공회의소. 민족 상공의 부흥에 앞장선 일제강점기를 넘어 청주 산업단지 조성과 아시아 최대 방적 공장인 대농공장 유치로 지역 경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은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새로운 회관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1등 경제 충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경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상위회관 시대를 열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우대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0년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하향 추세를 되돌리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념식에는 상공인들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청주상이 100년을 축하했습니다. 1등 경제 충북을 향해서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청주 상공에서 해온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돼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제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 청주 상공회의소가 충북 경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는 충북의 강호축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과거 숱한 역경을 이겨낸 위기 극복의 DNA를 일깨워 현재의 경제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이뤄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사립학교의 우수교원 확보와 교사 선발 과정의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공립과 사립 임용시험에 동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응시자들 입장에서도 2번의 합격 기회가 생기면서 최대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 시행된 공사립 중등교사 동시 지원 제도를 통해 교사 8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 결과 278명이 지원했는데 1,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우선 지원 순서에 따라 공립이나 세광학원 소속 교사로 임용됩니다. 인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좀 더 사회적 신뢰를 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 지원 시행 첫 해 도 내에서는
세광학원과 서운학원, 일신학원이 모두 10명의 교사 선발을 도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이전에 사립학교만 단독 시행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최대 1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우수 차원의 사립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립학원에서 그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의탁하게 되면 학교에서 비용 부담 없이 그 자원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 28개 사립학원 중 3곳만 참여해 공사립 동시 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뿌리를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를 고려해 현행 의석수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듭니다. 충북으로서는 최소 1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반면 인구가 줄어 소멸 가능성이 높은 농촌형 선거구의 존립을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반분권적이고 반균형 발전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처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최소 의석을 보장하자는 파격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충북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좀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동남 4군의 증평군을 합치는 방법으로 새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 현행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면 증평군의 양해를 얻어 인구를 높고 빼서 충북도 내의 현재의 의석수 8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교통과 생활권을 무시한 기계적인 획정은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은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최소 현행 의석수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모아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 20일 CJB가 보도한 청주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가 관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341곳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집중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 인권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노인 학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국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신청사 설계 공모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설계 공모 방식과 선정 방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내년 1월 공모를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